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면서 이 전 대표를 성토했고요. 좀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후한무치로 또 되받아 쳤는 상황입니다. 저 탄원서에 이름이 또 등장하기도 한 김기현 의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김기현입니다. 네, 자 의원님, 그 탄원서 다 읽어보셨죠? 아, 예, 봤습니다. 흥미롭게 봤습니다. 자필로 깨알같이 이렇게 적었던 탄원서인데 의원님 이름도 거기에 좀 써져 있더라고요. 예, 뭐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예, 예. 어땠습니까? 그거 보면서? 뭐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법원 판단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뭐 예컨대 조호영 의원하고 두 분이 이제 또 법조인 또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세상 보는 눈이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니까.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에 달린 거니까 막 그런 눈도 있구나. 네. 그러고 웃었습니다.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이다.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사실 뭐 이 세상 보는 눈이 뭐 각자 다 뭐 다를 수 있겠죠. 예. 뭐 똑같진 않은데.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면 곤란하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예. 그 자기 중심으로 모든 사안을 파악하던 그런 그 사람들은 과거에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도 달도 돈다. 그래서 지동설, 천동설을 주장한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오면 뭐 해도 달도 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착각이고 망상이었다. 아주 자기만을 모든 것을 중심으로 놨을 때 오는 오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역사로 보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우리 인석 대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남다른 아주 특출한 것들이 있고 네.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뭐 선용이라고 표현하죠. 선한 방향이다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사용한다 선용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방향으로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성숙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뭐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쓰면 좋은데 이게 좀 잘못되면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는 뜻으로 수류탄을 또 말씀하신 겁니까? 크지는 않고요. 안 큽니까? 막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법원 결정이 처음에는 지난주에 하려고 하다가 이번 주로 미룬다 하다가 급기야는 다음 주 이후라고 표현 9월 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신호로 뭐 읽어야 됩니까? 그래서 뭐 법원이 언제 한다고 했다고 늦추고 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고요. 예, 늦춘다고 그냥 결정을 해석하는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 이번 주 뭐 결정할 것이라고 해석했다가 또 늦춰지니까 늦춰진다고 보도했다가 법원에서 언제 결정한다고 해놓고 늦춘 게 아니잖아요. 보도가 그렇게 났습니다. 예. 보도는 그러니까 법원이 다음 주쯤 한다거나 뭐 이렇게 맞습니다. 났는데 예. 언제까지 결정하겠다고 사전에 공지한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늦어지고 있다는 표현 자체가 언제 한다 해놓고 늦춰야 되는데 맞아요. 자꾸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해놓고 해석이 다르니까 또 늦춰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거는 그것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사안을 보는 아니 것이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의원님도 혹시 가처분 재판 같은 것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좀 이렇게 늦어지는 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좀 해석하는 게 맞는지. 뭐 사안 자체를 놓고 보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이게 재판이라고 하는 것 저도 판사 출신입니다만은 그렇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 두 가지 이게 궤도를 같이 이렇게 투석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사실의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팩트냐 그걸 확정을 짓고 그러면 그 팩트에 대해 적용되는 법리와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이냐 이렇게 사실 확인과 법리 적용 이것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3단 논법이죠. 예.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이고 이거는 뭐
100% 명확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사실 확인에 시간이 필요될 게 없고요. 법리도 명확합니다. 이게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질 뭐 여지가 전혀 없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기각을 확신하시는 제가 거네요. 그렇게 했더니 또 뭐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또 그런다는데. 아니 그럼 법원에다가 이게 기각돼야 된다. 가처분이 기각돼야 된다. 그러면 법원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인용 결정을 요구하면 그건 탄원이고 뭐 그런가요? 참 편리한 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이제 법적 경험이나 봤을 때 기각이 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걸 뭐 건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 뭐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맙니다. 알겠습니다. 편리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탄원서 유출 경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이 일부러 셀프로 유출을 하고 셀프로 경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출을 했는지 어땠는지 제가 알 바 아니고요. 누가 유출했는지도 제가 알 바 아니고 관심도 없습니다. 유출이라는 용어도 틀렸고요. 아니 이게 뭐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뭐 지금 뭐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인데 유출이 그냥 공개죠. 뭐 그게 뭐 공개됐든 유출이 됐든 그거 제 알 바 아니고 아무 관심 없으면 뭐 중요합니까 그게. 내용이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얘기 제가 뭐 별 하고 싶지도 않고요. 뭐 어이없는 얘기 되는데 다만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당사자 몰래 뒤에서 뭐 명예훼손에 가까운 그런 허위사실을 담는 험담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 탄원서니까요. 뭐 명예훼손죄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험담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탄원서? 뭐 그만하죠. 자꾸 가치가 없는 얘기를 자꾸 좀 물어보세요. 그만하시고 다른 게 하죠. 알겠습니다. 요것도 질문을 조금 드려보면요. SNS에서 계속 막 말씀을 하는데 결국 윤핵관 또 대통령 이래 있으면 대통령이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사자는 저도 웃고 마는데 무슨 대통령이 해결하고 합니까? 그냥 이게 지금 전국의 중요한 이슈도 아니고요. 주요 관심사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앞으로 민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국회에서 어떤 법안과 예산을 처리할 것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고 중요한 건데 자꾸 다른 데 자꾸 관심 가지 마시고 핵심 쟁점에 좀 관심 가지세요. 이거를 좀 빼달라고 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산을 볼 때 산을 보고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봐야 현안이 보이는 것인데 자꾸 나무 줄기만 붙잡고 이 산이 높으니 낮으니 이 숲이 넓이가 얼마나 되느니 얘기하면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보고서 뭐 계속 나무만 붙잡고 있으면 산도 안 보이고 숲도 안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지금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전당대회 얘기를 좀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경에 준비해서 1월이나 2월에 지금 일정을 좀 잡아야 된다. 비대위원장이 잡았던 것 같은데요. 의원님 입장은 조금 당겨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좀 읽혀지거든요. 뭐 저는 조금 당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직후부터 하루 빨리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뭐 한 번도 제가 뭐 이 다른 톤으로 하고 다른 결로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 SBS에서 서울방송 SBS에서 넥스트 리서치인가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해요. 그게 올 8월달 그러니까 한 열흘 전에 8월 그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전국에 그 18세 이상 남녀 1,500명 상대로 조사를 했다는데 그때 조사한 내용을 제가 뭐 통계표를 언론 보도가 돼서 보니까 그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한두 달 내에 그러니까 9월 10월이죠. 9월 10월 내에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게 42.7%. 연말까지 끝내야 된다는 게 24.0%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1월 이후는 그 22.4%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그 1, 2개월과 연말까지를 합치면 뭐 최대 추더라도 연말까지가 되겠죠. 그럼 12월까지 하면 합치면 66.7%가 나오는 겁니다. 이 국민들도 보실 때
집권 여당이 그것도 대통령 임기 초기에 임시체제 그리고 또 비정상적 시스템으로 가동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것이고요. 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당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비정상적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그게 뭐 일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식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니까 또 언론에서는 뭐 그걸 뭐 당내 분란 뭐 또 그러고 뭐 갈등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는데 분란도 아니고 갈등도 아니고요. 예. 아니 의견이 좀 다르면 분란이고 갈등이라 그러고 의견이 같으면 다 아무 의견이 없이 일률적으로 처리된다 그러고 그러면 의견이 다를 수도 없고 같을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 우리 당내 의원들이나 또 당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면 결정을 하겠죠. 그 시기 가지고서 뭐 갈등, 분란 전혀 없습니다. 혹시 대통령실은 뭐 부인은 한 것 같은데 대통령실도 연내 개최하는 게 맞다 이런 보도가 되긴 했더라고요. 저도 뭐 보도를 막 봤을 뿐이다. 네. 뭐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요. 뭐 어떤 얘기했는지 제가 전혀 관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28일 날 이제 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제 되는데 그때 맞춰서 아니면 최소한 비슷한 시점에 국민의힘도 좀 지도부 구성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죠. 네. 그 상대방 이제 8월 28일인가요? 이제 그렇죠. 뭐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예. 며칠 후면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5명 중에 1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강성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중에 4명은 친명 그룹으로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이고 그동안의 그 경선의 추세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민주당, 특히 민주당이 지금 거의 17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절대 다수 야당인데 의석 수도 많은 데다가 이 당의 지도부는 중무장한 정예 상비군이다. 그러니까 당 대표도 정상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뽑고 또 거기다가 최고위원도 다 뽑고 해서 아예 상비된 상비군 정예 군대로 편성이 돼서 뭐 크루즈 미사일, 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으로 무장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에 비해서 우리 당은 여당이긴 하지만 소수당이고 115석밖에 되지 않으니 어느 상임이든 어느 본회의든 간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단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대는 마음대로 단도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열세의 상황인데 당의 지도부마저도 임시 예비군으로 편성했어야 옳겠느냐. 상대방은 정예 상비군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영 우리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또 그렇죠. 당의 대표 권한 대행도 하셨던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우리 비대위 기간 중엔 잘 대처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개인의 능력 문제나 개인의 어떤 이런 실력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시스템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지도부이든지 간에 그 지도부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정통성, 민주성 같은 것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 리더십의 힘이 파워가 생길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출직으로 뽑아놓으면 그 선출직은 파워가 생기는 것이고 아무래도 그렇지 않으면 파워가 덜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지도부를 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잘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인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갈등, 분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 의견만 그래 말씀드립니다. 당에서 아마 잘 의논해서 결론을 짓겠죠. 네, 우리 의원님 주도하는 공부 모임이 새로운 미래혁신 24이던데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안철수 의원한테 인수해서 뭐 했는지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안철수 의원이 또 인수위 역할을 이렇게 부정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 부정 아니냐 이렇게 조금 다툼 아닌 다툼 같더라고요.
뭐 다투진 않았고요. 저는 예. 객관적인 사실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 뭐 얘기만 하면 다투었다고 제가.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하는 의견이 거 다르기는 다 전부 다투었다 하실 건가요? 눈여겨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눈여겨 보니까요. 아니 도대체 언론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의견만 다르면 다투었다 그러고 분쟁이라 그러고 그래서 의견이 해석은- 같으면 그냥 일률적으로 처리한다 그러거든요. 아니 해석을 당권 주자 간의 기싸움, 다툼 이렇게 또 언론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그냥 그날 어저께 이게 공고임을 제가 5번째 하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건데요. 네. 그게 연사로 오신 분이 김병준 그 위원장이신데 네. 뭐 인수위 과정에서도 직접 참여하셨고 또 당 선거 과정에서도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진행 경과를 잘 아시는 분인데 네. 윤석열 정부가 이게 출범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라고 하는 가치, 이 자유라는 가치, 우리의 지향점에 대해서 대통령은 굉장히 뭐 30몇 번씩 이렇게 한번 연설할 때 언급을 하면서 네.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점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그런 그 지적을 저희들이 아프게 받아들였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당 5년 동안 앞으로 그 우리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 국민들에게 그걸 좌표를 알려드려야 된다. 우리가 지향점이 뭔지를 알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목표 지점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느 지향적으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가령 뭐 747 성장을 하겠다. 라고 한다든지 창조 경제를 하겠다. 라고 한다든지 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뭔가 좀 메시지가 전달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런 점들이 제가 아쉽다. 그런 의미에서 거죠. 예. 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그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 측은 7만 8천 원 사건에 이름을 붙였었어요. 조사는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그렇지만 경찰이 불구속 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불구속 송치할지 그거는 제가 알 바 아니고요. 네. 제가 뭐 관여하지도 않고 그거는 또 제가 뭐 불구속 송치할 거라면 또 압력 넣었다 할 거고. 아닙니다. 그건 불구속 송치 가닥을 잡은 거라는 그거는 뭐 잘 네. 모르겠고요. 네. 그 예전에 그 뭐 야바위 이런 말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뭐 역 앞에 가면 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눈을 현혹시켜서 이제 돈을 빼앗아가는 그런 아주 못된 사기꾼들을 야바위라고 표현했는데 네. 뭐 요즘 그런 표현들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이재명 그 의원 측에서 말한 뭐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보면서 네. 참 분장술이 대단하다. 정말 속임수의 귀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한다. 국민이 그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이재명 의원이 그 대선 과정에서 뭐 본인의 아들이 여러 가지 뭐 불법이나 범죄 의혹에 연루되니까 나중에 설명이 하다가 잘 안 되자 네. 아들도 남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아들도 남이라고 이렇게 분장을 하더라고요. 또 유동규 씨 성남도시공사인가에 거기 본부장 하셨죠. 예. 거기에서 뭐 실질적으로 대장동 게이트를 완전히 총괄 주도했던 사람인 것이 지금 드러나 있는데 이 사람이 불법과 범죄 행위가 드러나니까 이재명 의원이 그 당시 후보 시절에 내 측근이 아니다. 아하.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예. 유동규는 뭐 알고 보니까 측근 중에 측근이더만요. 또 거기에 성남도시공사에 처장을 하던 김문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그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그 문제가 되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나는 몰랐다,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호주에 출장도 같이 갔고요. 네. 사진도 같이 찍었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극단적 선택을 해서 도저히 그렇죠. 자기가 예.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못 견뎌 싶은 게 한데요. 그 극단적 선택을 했었는데 세상에 이분의 그 발인하던 날 돌아가시고 나서 유족들이 김문기 씨에 대한 발인을 네. 하던 날 이재명 후보는 산타 옷을 입고 춤을 췄단 말이죠. 예.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조문을 안 가고 네.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다 돼서. 예.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을 계속해서 현혹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는데요. 방송 중에 언급한 여론조사가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5일, 16일 동안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